아리랑은 헤어지는 노래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붙잡는 노래죠. 판본이 3,600가지가 넘어요. 지역마다 가락이 다르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6년 8월 5일 밤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미식축구 경기장에 그 이름이 걸렸습니다. 6만 5천석이 전부 찼습니다. 경기장에 문을 연 지 24해 만에 처음 열린 K-POP 공연이었습니다. I think my favorite part has been watching my sister enjoy every single moment. Seeing someone this happy makes the experience even more special. 그리고 그날 앙코르에서 불린 두 곡은 닷새전, 그래미 공식 사이트에서 지워진 바로 그 무대의 노래였습니다. 그래미에는 한때 월드뮤직이라는 부문이 있었어요. 서구가 아닌 지역의 음악을 모아두는 칸이었죠. 이 이름은 오래 비판을 받았죠. 남아공 가수 미리암 마케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월드뮤직은 우리 음악을 제3세계 음악이라 부르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이었다고요. 빠져나오기 어려운 닫힌 상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그래미는 이 부문의 이름을 바꿉니다. 월드뮤직에서 글로벌 뮤직으로요. 아카데미가 붙인 설명은 이랬습니다. 식민주의와 민소, 그리고 비미국적이라는 항의로부터의 별별을 상징한다. 지역으로 묶어가두는 칸이 잘못됐다고 그래미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로부터 6해가 지났고요. 올해 여름 그래미가 새 부문을 발표합니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한 곡에 주는 상이에요. K-팝과 J-팝, C-팝을 포함하되 거기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기 넉 달 전이었습니다. 올해 3월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을 냈습니다. 7명이 군 복무를 마치고 4년 만에 완전체로 낸 첫 정규였죠. 제목이 아리랑이었습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노래의 제목을 4년 만에 다시 모인 팀이 골랐습니다. 뿌리와 정체성을 파고든 앨범이라고 했고 출제로 힙합에 한국 민요를 섞었고요. 해외 팬들이 앨범을 듣는 영상이 쏟아졌고 제목을 어떻게 읽는지부터 물었어요. 아리랑이 무슨 뜻이냐는 영상이 줄줄이 올라왔죠. 가사를 한 줄씩 짚어보는 영상도 나왔고요. K-팝을 한 번도 안 듣던 사람들이 앨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좋다는 반응이 많았죠. 선공개곡 스위미 빌보드 1위로 데뷔했고 앨범도 1위였고 초동은 50만 장을 넘겼습니다. 이때부터 같은 말이 반복됐죠. 올해는 본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미에는 제너럴 필드라는 게 있어요.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장르도 언어도 가리지 않고 주는 상이죠. 방탄소년단은 여기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후보에는 여러 번 올랐고 그때마다 다른 이름이 불렸죠.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가장 커졌을 때 3칸이 생겼습니다. 7월 29일이었습니다. 멤버 7명이 각자의 계정에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올린 시간도 거의 같았고요. 올해 그래미에 음악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장은 짧았어요. 우리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문 이름을 직접 말하지도 않았고 비난하는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알아들었죠. 소속사 쪽 입장은 조금 더 분명했고요. 방탄소년단이 본상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던 시점에 심사 방식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그날 안에 퍼졌어요. 해외 반응 영상이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K-팝을 안 듣던 사람들까지 카메라를 켰습니다. 대부분 같은 걸 궁금해했어요. 이 정도 위치에서 왜 굳이 빠지느냐는 거였죠. 제목은 대부분 비슷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이 그래미를 거절했다. 후보에서 스스로 빠지는 건 보통 잃을 게 많은 쪽이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미가 답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하비 메이슨 주니어였죠. 슬프지만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고요. 아시아 음악의 깊이와 다양성을 기리려고 만든 부문이고 나누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걸립니다. 그래미는 2024년에 아프리카 음악 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직접 아프리카로 갔고요. 현지 아티스트들을 만나서 만들었고
웨이트는 본인이 그렇게 밝혔죠. 우리 절차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서요. 아시안 팝 부문은 누구와 상의해서 만들었는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아시아 음악은 아예 빠져 있고 아이돌 제작과 상관없는 싱어송라이터까지 같은 칸에 묶입니다. 그리고 같은 무렵 그래미 공식 사이트에서 영상 2개가 사라졌습니다. 2021년 다이너마이트 무대와 2022년 버터 무대였습니다. 그래미가 직접 올려두고 몇 해 동안 걸어뒀던 영상입니다. 현지에서는 보복이냐는 말이 나왔고 그래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상식 쪽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북미에 있었어요. 3월에 시작한 월드 투어 중이었고 투어 이름은 앨범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아리랑 월드 투어입니다. 8월 1일과 2일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이었습니다. 뉴욕 제츠와 자이언츠가 쓰는 경기장이죠. 이틀 합쳐 15만 7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줄은 전날부터 있었고요. 굿즈 부스 줄이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기다려요. Wait, Caitlin, who sold out? Jungkook's photo? Oh my god. They still have, there's like 3 Namjoon ones left. They probably have a lot more down there too. There's a few Tae ones left. 응원봉을 든 사람이 열차에 가득했고 같은 칸에 탄 사람들이 그걸 찍었고요. 정기장 주변 숙소는 진작에 찼어요. 뉴욕 시내에도 보라색이 보였고요. 공연장은 강 건너였는데도요. 한식당 앞에 줄이 생겼고 메뉴를 찍어 올리는 사람이 늘었어요. 경기장 밖에서는 From Utah, yeah. Shout out Utah. Hold on, you gotta check what's in it. Hold on, hold this thing. Dope. Oh, I like the purple hearts in the joint. You got the purple heart. Oh wait, is this pictures? No, is there pictures on anything? 팬들끼리 만든 물건을 나눠줍니다. 팔찌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문화예요. 그리고 8월 5일 폭스버러였습니다. 보스턴에서 차로 40분, 인구 2만 명이 안 되는 마을이에요. 질레트 스타디움은 미식축구팀 홈 구장이고 24해 동안 K-팝 공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고 규모도 가장 컸습니다. 표가 없는 사람들도 왔어요. 경기장 밖에 자리를 잡고 소리라도 듣겠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6만 5천 명이 같은 색 불빛을 들고 있었습니다. 음원봉은 무대에서 색을 바꿔요. 그래서 경기장 전체가 한 번에 바뀝니다. 공연은 조막으로 나뉘어 있었고 앙코르가 8곡이었죠. 그 8곡 안에 버터와 다이너마이트가 있었습니다. 닷새 전 그래미 사이트에서 지워진 바로 그 2곡입니다. 지운 쪽은 조용했고 6만 5천 명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린 영상은 대부분 현지 사람들 것이었어요.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르고 있었고요. 발음이 어설픈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부르는 건 다 똑같았습니다. 6만 5천 명이 한국어로 부르는 장면이 미국 경기장에서 나온 겁니다. 투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볼티모어와 알링턴, 토론토와 시카고를 지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엿새 연속으로 끝납니다. 9월 6일까지입니다. 영국 가디언이 투어를 따로 다뤘어요. 공연 리뷰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기사였습니다. 5월 라스베이거스 공연 이야기였는데요. 나흘 내내 매진이었죠. 그 나흘이 만든 경제 효과가 3억 4천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공연 매출이 아닙니다. 호텔과 식당과 교통에 쓰인 돈이에요. 관광조사기관 쪽 분석가는 방문객 한 사람이 쓰는 돈으로 보면 월드컵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관객 수도 그렇고요. 템파에서 19만 4천 명, 스탠퍼드에서 15만 2천 명, 멕시코시티에서 15만 명이 들어왔어요. 빌보드 집계로는 5월 한 달 투어 매출이 1억 2,780만 달러였습니다. 2019년 집계가 시작된 뒤 그룹 기준 월간 최고 기록이었죠. 종전 기록은 롤링스톤스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35% 넘겼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투어 총 수익을 18억 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와 콜드플레이,
역대 최고 기록들과 같은 자리입니다. 초원은 34개 도시 85회로 짜여 있고요. 시작은 고얀이었습니다. 다만 짚어둘 게 있습니다. 다른 K-팝 팀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예정대로 음악을 제출했고 어느 팀은 조심스럽게 답을 피했고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시상식에 안 나가겠다는 건 그만큼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니까요. 2020년에 그래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월드뮤직이라는 이름을 버리면서요. 식민주의와 민속, 비미국적이라는 함의로부터의 결별을 상징한다. 지역으로 묶어가두는 칸이 잘못됐다고 그래미가 스스로 쓴 문장입니다. 6해 뒤, 그래미는 아시아 언어로 부른 노래를 모아두는 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칸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팀이 있었고 그 팀이 고른 앨범 제목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노래였다는 얘기입니다. Weird, man. What a day, what a day, what a day, man. We were there, man. It was just an unreal feeling. Absolutely unreal because you're talking about, you know, this group. 이번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